AI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작 AI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오늘은 AI 개발의 심장부, 엔트로픽 내부를 들여다보며 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엔트로픽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부인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이건 마치 자동차 디자이너가 매일 어떤 차를 보는지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미래 예측이죠. 이 연구의 핵심은 바로 내부 조사라는 점입니다. 무려 132명의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했고 53명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이터까지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엔지니어들이 매일 어떤 종류의 코딩 작업에 AI를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버깅, 즉 코드 에러를 고치는 작업입니다. 무려 55%의 엔지니어가 매일 사용하죠. 그 다음은 코드 언더스탠딩,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는데 42%가 매일 도움을 받습니다. 의외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는데 AI가 더 활발히 쓰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리하자면 AI는 개발자에게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골치 아픈 버그를 잡는데 시간을 아껴주고요. 둘째로 내가 만들지 않은 복잡한 코드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기본적인 틀을 짜주는 역할도 하죠.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평균 50%의 생산성 향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불과 1년 전에는 이 수치가 20%에 불과했거든요.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1년 만에 생산성 부스트 효과가 2.5배나 강해진 겁니다. 심지어 상위 14%의 파워 유저들은 생산성이 100% 이상, 즉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을 더 빨리 끝낸다는 걸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작업에 드는 시간 변화, 오른쪽은 결과물의 양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결과물의 양은 모든 작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AI는 더 적은 시간 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내게 해주는 도구인 셈이죠. AI가 단순히 기존의 일을 더 빨리 하게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은 AI 덕분에 하는 일의 27%는 AI가 없었다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새로운 업무라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시급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페이퍼 컷 개선 작업이나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드는 일 같은 것들 말이죠. 즉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AI에게 일을 맡기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로 결과물이 맞는지 스니프 체크, 즉 빠르게 훑어보고 검증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요. 또 반복적이거나 지루해서 하기 싫은 작업도 AI의 몫입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흥분될수록 클로드를 덜 쓰게 돼요. 결국 인간은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을, AI는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AI는 엔지니어의 역량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I 덕분에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UI를 만들고 연구원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등 모두가 풀스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딜레마도 생겼습니다. 바로 감독의 역설이죠. AI의 결과물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해당 분야의 깊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AI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 전문성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넓은 역량과 깊은 전문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AI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동료를 찾아가는 대신 클로드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이는 동료의 시간을 뺏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변화이기도 합니다. 한 시니어 엔지니어는 주니어들이 더 이상 내게 질문하러 오지 않아서 슬프다고 말했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멘토십과 협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AI 자체의 발전이 있습니다. 6개월간의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왼쪽 그래프는 작업의 복잡도가 평균 3점, 2점에서 3.8점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가운데 그래프는 더 놀랍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연속으로 수행하는 작업 수가 9.8개에서 21.2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AI가 훨씬 자율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사람의 개입 횟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AI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사용 패턴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6개월 전과 현재의 작업 분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세요. 새로운 기능 구현이 14.3%에서 36.9%로 코드 설계 기획은 1%에서 9.9%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AI를 단순한 디버깅 도우미가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AI는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경계도 허물고 있습니다. 모든 팀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AI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안팀은 익숙하지 않은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AI를 사용합니다. 코드 위의 작업 비율이 48.9%로 매우 높죠. AI 정렬 및 안전팀은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개발에 AI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비기술 직군 직원들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모두를 자신의 영역을 넘어 확장하는 풀스택 인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는 불안감도 공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서 낙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해서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한 엔지니어의 이 말은 그 복잡한 심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AI 혁명을 이끄는 최전선에 있는 이들조차 미래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 대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협업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경력 개발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엔트로픽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를 실험실 삼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발표는 엔트로픽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